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요즘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리치텍 로보틱스, 줄여서 RR입니다. 네, RR. 저희가 이제 제공해 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 또 기사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RR이라는 기업의 사업 구조부터 시작해서요.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또 가치 평가는 적절한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투자 위험 요소까지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노동력 부족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안으로 서비스 로봇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RR이라는 회사가 과연 그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과제들을 넘어야 할지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RR이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호텔, 레스토랑 아니면 의료시설 같이 좀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곳 있잖아요. 네, 그렇죠. 노동 집약적인 곳들. 네, 바로 그런 서비스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협종 로봇 그리고 관련 솔루션들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로봇 제품 하나 만들어서 자, 사세요. 이게 아니고요. 요즘 서비스 기업들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인력 부족 문제잖아요. 정말 심각하죠. 네, 그리고 운영 효율성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아예 로봇 기술로 좀 풀어보겠다. 이런 접근 방식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는 접근이군요. 네, 그 접근 방식이 제품 라인업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서빙해주거나 안내해주는 로봇 있잖아요. 마트레데라보. 네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텐더 로봇 A담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 약품이나 필요한 물품들 운반해주는 매드보 시리즈.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제품들이에요. 이게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런 기술과 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각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어려움들, 반복 근무 때문에 사람 구하기 힘들다거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거나. 네,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딱 겨냥해서 만든 제품들이라는 거죠. 이 회사가 목표 시장의 필요, 그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목표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그러면 RR이 속한 이 서비스 로봇 시장 자체는 좀 어떤가요? 전망이 밝아야 RR도 같이 성장할 텐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세는 정말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발적이요? 어느 정도로요? 여러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 361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불과 10년 뒤인 2034년에는 1,666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1,666억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걸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해보면 무려 17.1%예요. 매년 17%씩 성장한다는 거죠. 연평균 17.1%. 이야, 대단한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력이 있을 텐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다 체감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네, 구인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해지겠어요? 자동화죠. 기업들이 이제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려고 로봇 도입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로봇 기술 자체의 발전이에요. 인공지능 AI, 센서 기술, 배터리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면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나 정교함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졌거든요. 이 3가지 큰 흐름이 딱 맞물리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을 막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노동력 부족, 자동화 요구 증대, 기술 발전,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황금 같은 시장에서 RL의 위치는 어떻다고 보세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RL은 이 유망한 서비스 로봇 산업의 성장 기회를 정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전선이요? 네. 특히 요즘 보면 테슬라 같은 아주 큰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고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네, 옵티머스였나요? 관심이 뜨겁죠. 맞아요. 그러면서 로봇 산업 전체에 대한 대중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RR처럼 특정 서비스 분야에 딱 특화된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랄까,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투자받기도 좀 수월해지고 사업 확장하기에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시장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군요.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RR의 성장 전망치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올해 예상 매출 성장률이 18.2%인데 내년에는 이게 무려 175%로 뛴다고 예측되어 있어요. 네, 175%? 175%요. 아니, 솔직히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엄청난데요?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네, 맞아요. 175%라는 숫자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랄까 초기 시장 침투 단계에 있는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딱 확보해 나갈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 패턴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초기 단계라서 그렇군요. 네, 아직은 매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계약 몇 건만 딱 터져도 성장률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 현실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시장 분석가들이 그만큼 RR의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을 넓혀갈 능력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는 되는 거죠. 단순히 매출 전망만 좋은 게 아니라 2026년 이익 추정치도 좀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주당 0.14달러 손실을 예상했었는데 이게 0.10달러 손실로 조정됐어요. 뭐 여전히 손실이긴 하지만 손실폭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손실폭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은 회사가 점차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RR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모순 또는 딜레마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요? 어떤? 네.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아주 높은 성장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175% 성장 같은 거요. 그죠. 근데 동시에 현재 실적은 사실상 없다는 이 상반된 현실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간극,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RR 투자 판단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장밋빛 전망과 현재의 좀 초라한 성적표 사이의 간극? 구체적으로 현재 재무 상태는 어느 정도 안 좋은 건가요? 현재 RR은 실질적인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출은 조금씩 발생하고는 있지만 로봇 개발하고 만들고 또 알리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서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다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아, 계속 적자군요. 네. 물론 초기 단계 기술 기업들, 특히 하드웨어 만들고 이런 데는 연구 개발비나 설비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아주 드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투자의 안정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명백한 위험 신호일 수밖에 없죠. 수익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기업 가치 따질 때 쓰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아예 쓸 수가 없겠네요. 그쵸? 네, 그렇죠. PER은 의미가 없죠. 이익이 없으니까. 그럼 RR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다른 지표가 있나요? 네,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PBR, 주가 순자산 비율하고요. PSR, 주가 매출 비율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RR의 PBR은 한 6.4배 정도 되고요. PSR은 이게 무려 177배에 달합니다. 네. PSR이 177배요? 잠깐만요. 177배.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건지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 혹시 다른 기술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PSR 177배는 그냥 높다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극단적이요? 네. 보통 기술 성장주들이 일반 제조업보다는 PSR이 좀 높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100배를 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재 RR의 전체 시가총액이 1년 매출액의 177배라는 뜻이에요. 와, 1년 매출에 177배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요? 네. 비교를 해보자면 이미 좀 안정기에 들어선 기술 기업들은 PSR이 한 자릿수인 경우도 많고요. 아무리 고성장 기술주라고 해도 보통 수십 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RR 주가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회사가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는 그 어마어마한 성장, 그 기대감에 대한 프리미엄이 정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명백히 고평가 상태라는 거죠. 매출의 177배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감이네요. 그만큼 미래를 밝게 본다는 뜻이겠지만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만약 기대를 충족 못 시키면? 정확히 보셨습니다.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이렇게 높은 valuation은 딱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 RR이 정말 시장의 기대, 아니 그 이상으로 성장을 실제로 딱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 이 높은 주가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면요. 그러면 이제 마치 잔뜩 부풀었던 풍선이 펑 하고 터지듯이 밸류에이션 거품이 확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정말 크다고 봐야 합니다. 미래의 꿈은 달콤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을 때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수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실적은 없고 밸류에이션은 극도로 높고 이거 말고 또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쩌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좀 중대한 위험 요인인데요. 바로 지난 9월 23일에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여기에 신청한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at the market, 줄여서 ATM 공모 계획입니다. ATM 공모요? 현금 인출기 ATM은 아닐 테고.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네, 그 ATM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요. 미리 정해놓은 총 한도, 여기서는 10억 달러죠. 그 한도 안에서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수시로 조금씩 발행해서 파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한 번에 왕창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요. 네. 우리가 보통 아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한 번에 많은 물량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ATM은 이론적으로는 시장 상황 봐가면서 조금씩 파니까 그런 급격한 주가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해요. 오,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왜 이게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좋은 지적이세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ATM 공모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언제 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주식 물량이 시장에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언제 또 주식 팔지 하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 부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주가 상승을 계속 억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머리 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물량 폭탄을 계속 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계속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럼 회사는 이 ATM 공모로 돈을 마련해서 어디에 쓰겠다고 하나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로는요. 로봇 생산 시설을 좀 더 늘리고 또 기술 개발이나 연구 활동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산 확대랑 기술 개발이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미리 자금 조달에 나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실제로 첨단 기술 기업이 성장하려면 대규모 자본 투자는 꼭 필요하니까요. 네, 투자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걸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지금 RL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엄청 높잖아요. 네, PSR 177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때다 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좀 당기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도가 크다면 ATM 공모를 통해서 신주가 계속 시장에 풀리면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 즉 지분 가치는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주 가치 희석. 네. 특히 10억 달러라는 규모는 현재 RL 시가총액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만약 이 한도까지 실제로 다 공모가 진행된다면 주주가치 희석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라는 긍정적인 면이랑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정말 어렵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현재 RR을 둘러싼 가장 큰 투자 위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총 10억 달러 한도를 딱 정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얼마를 언제까지 조달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RR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리치텍 로보틱스는 분명히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토리는 확실히 있죠. 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서비스 로봇 시장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고 매트레이드나 에이뎀 같은 뭔가 혁신적으로 보이는 제품들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포부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175%라는 와, 진짜 놀라운 매출 성장 전망? 또 2026년에는 이익도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이게 다 합쳐져서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정말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 주식의 모습을 딱 갖추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스토리의 이면, 그 그림자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계속 강조했지만 현재 수익성은 전혀 없고 PSR 177배라는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방금 얘기한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ATM 공모로 인한 잠재적인 주주가치 희석 위험,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RL에 대한 투자는 뭐랄까, 미래의 아주 밝은 가능성과 현재의 매우 높은 위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라. 그 외줄타기가 성공으로 끝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단순히 시장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정말 핵심적인 성공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당연하지만 서비스 로봇 시장 자체가 예측대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꾸준히 커져야 합니다. 이게 기본 전제죠. 네, 시장이 커야죠. 둘째, 그 커지는 시장 안에서 RR이 경쟁사들을 확실히 따돌릴 수 있는 뭔가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능력,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요. 그냥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기술력과 시장 선점 능력. 그렇죠. 셋째,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뛰어넘는 수준의 매출 성장을 실제로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전망이 아니라 실적으로 말해야 하는 단계가 올 거라는 거죠. 실적 증명. 마지막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ATM 공모를 포함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잘 관리하고 또 그렇게 확보한 돈을 정말 성장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 이것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성공적으로 딱 맞춰졌을 때 비로소 RR의 그 매력적인 스토리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네요. 하나하나가 다 허들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어떤 성향의 투자자에게 RR이 더 맞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주식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절대 아니죠. 일단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배당 수익,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께는 현재의 RR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마음고생이 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반면에 서비스 로봇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고 현재의 재무적인 위험보다는 미래의 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한번 베팅해보겠다, 이런 의향이 있는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분들이요? 네, 물론 이 경우에도 그냥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되고요.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리치텍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시장 환경, 성장 전망, 재무 상태, 밸류에이션, 그리고 핵심 리스크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IR이 가진 밝은 기회와 잠재력, 또 동시에 극복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IR이라는 기업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또 각자의 투자 원칙이나 위험 성향에 맞춰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RR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 기술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할 때 과연 그 기술 자체의 혁신성이나 시장의 성장 가능성만 봐야 할까? 아니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재무적인 전력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투자 가치는 또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까지 아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까? 이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감과 현재의 명백한 위험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선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